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피부에 거대한 트러블을 발견했습니다. 방송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싶었는데 세상사 모든 일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 속에서는 이미 트러블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사에 골무면 터지는 법이죠. 또 터트려야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고 낫는 법입니다. 세상에 골마 있는 것들을 짜낸다는 마음으로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방송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IOC와 협의해 경기장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빙상 종목의 경우 개최도시 강릉의 도시명이 포함됐고 평창과 정선 지역은 인지도가 높은 기존의 리조트 업체 이름을 활용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센터가 삼척시 교동 광진지구에 건립됩니다. 2019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장비 시험동과 시설 운용동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강원도는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 1999년과 2011년에도 국립공원 승격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경포 도립공원 구역이 다음 달에 전면 해제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와 주민들은 공원구역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낮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면 해제를 주장해왔습니다. 동해 삼척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삼척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등 다른 발전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 국회의정연수원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진입도로 개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65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반영된 국비가 20억 원으로 도로 개설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은 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을 축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전거 하이킹과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인근의 벚꽃도 활짝 피어 축제장 일원이 아름다운 봄 풍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현장을 직접 뛰고 있는 MC 강원 영동의 유능한 두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톱 보기 한 발 더 시간입니다. 보도국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두 개의 아이템을 이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기자 그리고 조규환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규환 기자는 봄에 아주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어요. 아주. 네,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좀 네. 장만을 해봤는데요. 오늘 봄 기운하고 어울리게 삿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그러면 이 방송을 위해서 산 겁니까 새로?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네. 일주일마다 한 번 만나는 와이프가 사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룰 아이템이 강릉에 이제 광역 쓰레기 소각 시설 건립하고 삼척 원덕 지역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죠. 국책 사업의 허실,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에 광역 쓰레기 소각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그 광역이란 말 그대로 한 개 시군이 단독으로 이제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시군이 비용을 같이 내서 만들고 또 사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강릉, 동해, 삼척, 평창 이렇게 4개 시군이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각 시설 강릉시 어디에 만드는 건가요? 강릉시 강동면 인공리에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일단 후보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을 강릉시가 이제 다른 시군에다 제안을 했거든요. 네. 광역 소각시설을 만들자 제안을 하면서 당신네 지역에다 만들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릉에다 하게 되는 거고 강릉의 다른 데에다가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현 폐기물 매립장 거기에다가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충분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죠. 규모는 지금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 검토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은 네. 강릉시가 하루 한 130톤, 동해 삼척시가 각각 80톤. 네. 그래서 한 300톤 가량 되죠. 그래서 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네.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이 강릉시가 이 서둘러 이 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뭐 총대를 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강릉이 좀 다급한 사정이 있죠. 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를 포함해도 한 7년 정도 되는데 또 앞으로 금년에 당장 전국체전이 있고 네.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고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은 좀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강릉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신규 폐기물 매립장을 지을 거냐? 장만할 거냐, 네. 아니면은 지금 이 폐기물장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규 폐기물 매립장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뭐 강릉시뿐만 아니고 네. 전국 어느 시군이나 네. 그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하는데 강릉시는 일단 그쪽은 아니고 현재 폐기물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계속 사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순환형 매립장 어떤 겁니까? 지금 거기 이제 많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하고 또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양을 많이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예, 결국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이걸 혼자 이제 소각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돈 같이 많이 하자. 들고. 예. 네. 4개 시군이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다른 시군들도 긍정적으로 임하고 그렇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제안을 받고 있는 동해나 삼척, 뭐 평창 각 지자체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떤가요 반응이? 다들 네. 긍정적입니다. 아하. 예,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5년이 좀 넘었고요. 하루 처리 용량이 30톤입니다. 용량이 너무 작아서 경제성이 없어요. 삼척이나 평창은 강릉과 마찬가지로 소각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태백 소각장으로 하루 한 15톤 정도를 보내서 처리하고 삼척도 하루에 10톤 정도 이제 보내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삼척을 출입하고 있어서 이제 그 삼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연한이 다 돼서 두 곳 정도는 불과 한 2, 3년 내에 끝내야 하더라고요. 이 연한이 다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릉시와의 어떤 입장이 조금 강릉시보다는 좀 덜한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태워가지고 부피를 일단 뭐 줄이겠다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그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매립장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겠네요. 예, 새로 이걸 이제 순환형 매립장을 만들고 광역 소각 시설을 만들어서 태우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느냐? 최소한 20년. 30년은 더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게 목표인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시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활 폐기물이 이제 가령 100톤이 나온다 했을 때 부피로 따지면은 가연성이 90, 불연성이 10%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연성을 다 태우니까 매립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네. 또 강릉시 매립장 이미 묻혀 있는 거 다시 다 끄집어내서 이제 태울 수 있는 거 다 태우니까요. 그래서 이걸 늘려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환경부, 이 정부가 이런 걸 좀 권장한다. 제가 봐도 뭐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로 뭐 묶어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어떤 그 좋은 점이 있습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죠. 네. 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광역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네. 둘째는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네. 네. 광역 소각 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비 보조가 50%가 나오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도에서 21%. 네. 네. 그러니까 71%를 보조를 받는 거예요. 시군이 부담하는 건 29%인데 이걸 이제 4개 시군이 나눈단 말이죠. 3분의 1을 n분의 1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세 번째 좋은 거는 좋은 것보다도 세 번째 필요한 거는 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군에서 정부 방침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거 바로 직매립이라고 그러는데 직매립하는 걸 금지하려고 합니다. 아하. 예.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MBC 강원영동이 올해 이제 광역화해서 1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것도 규모의 경제, 뭐 광역화해서 뭐 폭넓은 보도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만은 비슷하네요, 논리가 어찌 보면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좋은 얘기만 했는데 뭐 그 어려운 점, 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어려운 난관이랄까 그런 건 없는가요? 대규모 소각시설을 여기다 만들겠다. 근데 그 주민들이 아우 우리 싫다 그러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주민 수용성이 문제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첫째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업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지켜보겠다. 예,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은 사업비의 10% 정도를 네.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00억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변 네. 지역을 위해서. 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소강도가 있으니까 이제 열이 발생하잖아요. 폐열. 네. 그걸로 수영장도 만들고 음흠. 목욕탕도 만들고 또 난방용수도 공급하고 네. 이런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죠. 예전에 쓰레기 문제, 뭐 소각시설 그러면은 늘 얘기가 됐던 것이 그놈의 그 뭐 다이옥신이 뭐니 그래서 이게 바람 뭐 물질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지금 많이 해결이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럼 어떤가요? 소각시설을 주민들이 거부한 가장 큰 이유가 다이옥신이죠. 네네. 예.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이옥신이 문제된 거는 소형 소각시설이다. 아, 예. 네. 소형 시설일 때는 그걸 다이옥신을 잡을 설비도 없었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광역화 대규모 시설로 가면은 그걸 걸 잡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고 또 그동안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옆 사람이 담배 피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정도 네. 예, 소각시설에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이렇게 선진화된 매립시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환경부에 확인을 했는데 네. 세 군데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충남 아산이 지금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있고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 군산 네. 또 여기서 멀지 않은 경북 안동 여기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환경부 얘기는 이게 이제 사업성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쓰레기 이전에 기존에 매립돼 있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30%에서 50%만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본다. 네. 환경부 얘기는 그렇고 네. 또 제주발전연구원의 그 박사 한 분이 뭐 주장을 한 건데 네. 이분은 9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용역이 8월까지인데 네. 그 용역 결과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와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해줄 거냐,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 그게 관건입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내는 용역이 대개 이제 주문 생산 비슷하게 자꾸 해서 말이죠. 이거 진짜 좋은 건지, 이거 하면 도움이 되는 거지 아주 냉철하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사업에 성공하고 직결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게 꼭 필요한 그 시설이고 그런데 이제 그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웃한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환경도 생각하고 비용도 줄이고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듯 보입니다. 모범 사례로 생각이 되는데 꼭 성사되고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유인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책 사업으로 한때 북적이던 삼척 원덕 지역 불야성을 이루기도 했었는데 요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전만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조규환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 삼척의 원덕 지역의 2개 국책 사업
그 LNG 저장 시설이고 하나는 발전소죠. 화력 네, 발전소.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척지역 국책 사업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그 가스공사의 LNG 생산 기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부발전 그린파워 발전소인데 네. 우선 가스공사의 LNG 생산 기지라는 것은 그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들여와서 네. 전국의 사업장이나 가정으로 기체 상태를 보내기 전까지 저장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네. 2017년까지 이제 2조 그 7천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261만 킬로리터인데 탱크가 12개거든요. 한 기당 그 국내 하루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국내 소비량이 한 보름치가 좀 안 되는 용량을 이제 그 원덕 지역에 세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린파워 발전소는 뭐 흔히들 잘 아는 발전소입니다. 용량은 2,000메가와트 정도 되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강릉의 영동 화력과 비교하면 한 7배 정도 크고요. 한일에 있는. 예, 그렇죠. 네. 동해에 있는 그 기존의 동해 화력과는 한 5배 정도 차이 큰 규모의 엄청나게 시설입니다. 크군요. 예,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는 3조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예. 이 뭐 그린 파워 발전소 그래서 진짜 그린인 줄 알았더니가 그린은 아니고 친환경을 네. 이제 지향한다 해서 이제 그러는데요. 가동이 되면서 실제로 두고 봐야 될 거고 네. 그 친환경 시설이 들어가는 설비를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삼척시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앵커께서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이렇게 원덕지역에 나가보셨을 거 아닌가요? 가봤죠. 예. 좀 답답했습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첫 인상이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보는 달랐고요. 사람마다 이제 네.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원덕지역 같은 경우에 삼척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네. 아파트 경기도 좋아지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한 6천억 원 정도 아. 예. 그 양 국책 사업장에서 이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친 것으로 네. 추산하고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예, 돈인데. 그렇습니다. 두 네. 개의 국책 사업이 6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6조 원에 6천억 원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건설 그렇죠.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체가 사실이라면 지역 경기는 좀 들썩이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 원덕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유 기자님 저기 현장에 취재하실 때 원덕 가보셨나요? 밤에? 밤에는 안 가봤고요. 낮에 이제 취재하러 여러 번 가봤는데 놀라긴 놀랐어요. 뭐 시내를 보면은 뭐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들어서고 또 특히 눈에 띄는 게 마사지 업소가 많더라고요. 그 시골에. 마사지 업소 보셨어요? 뭐 하여튼 돈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국책 사업장이 최대 3천 명씩 들어왔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를 감안했을 때 또 인구도 최근 한 6, 7년 사이에 500명 정도 늘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의 변화도 되게 많이 심했는데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었고요. 네. 시내 지역에도 그런 곳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눈에 띄는 게 원룸인데 유저 강릉에서 원룸 저기 월세 사시죠? 뭐 월세 뭐 얼마나 내시나요? 아픈 데를. 35만 원입니다. 저도 월세 30만 원 내고 살고 있는데 원덕 지역의 원룸 가격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삼척 시내보다 비싸네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 비싼 곳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물론 이제 뭐 50만 원 이하 그 이하인 것도 많은데요. 그 정도로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또 건설 효과나 상경기 뭐 이런 거 말고도 지방세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점이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번 따져보니까 가스공사는 한 78억, 남부발전은 한 37억 정도의 세 수입이 있었어요. 삼척시에.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이제 발전소 가동 기간에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한 추산하기로는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1,500원.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뭐 1,500억 중에 벌써 한 3분의 1 정도 예, 썼습니다. 뽑아서 쓴 것으로 듣고 예, 있습니다만. 흔히 네. 느끼지 못하겠지만 네. 주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새로운 사업들, 뭐 도로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어떤 상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듣기에는 지역 경제에 이렇게 도움이 됐다, 기여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좀 하소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뭐 실제로 얘기하는 건 거품이 많았다. 그다음에 우리는 소외됐었다. 그다음에 들러리에 불과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업에서 이 지역업체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새로 이렇게 삼척 지역에 등록한 업체 다른 곳에 본사를 두고 또 다른 회사를 차린 거죠.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다 보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데 손잡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 건설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니고 국책사업하고 동시에 지역의 가치 주소지 변경하는 업체고 이 EN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ENC도 이것도 지역업체가 아니고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공사에 투입되는 건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이제 그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름만 걸어두는 거예요. 아. 이름만 걸어두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한번 뜯어보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 외에 실제로 없는 업체도 거기에 올려놓은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 지역 주민들은 들러리만 섰다는 건가요? 예, 비단 지금 건설 업계 얘기를 했는데 건설 네. 업계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가 네.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어봤거든요. 한 네. 20개 정도 떼어봤는데 원덕 주민들은 두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 건물은 이제 제가 주변에 아름아름 여쭤보니까 보상을 많이 받으신 분이었고요. 한 개 건물은 지역 소득 사업 그 지원금으로 네. 마을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들인 경우였어요. 그 외에는 그 18개 정도가 거의 대구 경북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좋았던 것이 뭐 외지인이 좋았던 이 지역 주민들이 좋았던 그 좋았던 것이 공사가 이제 막판에 이르면서 점점 더 이제 그 뭐 빠진다는 것인데 예.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건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게 좀 제가 또 걱정했던 부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도심 공동화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건설 효과의 반짝이는 이 틈을 타서 돈을 벌 만큼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차후에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데 이 지역 분들이 그것을 이제 뭐 헐값에 나오니까 네. 또 장사가 잘 되는 거 봤으니까 네. 이걸 사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상가를 다시 이제 새로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 다세대 건물을 구입한다든가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던 게 사실이고요.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 소득 사업 이게 어떤 돈입니까? 터전을 내주고 나온 돈을 그렇죠. 가지고 하는 네. 건데 그 돈으로 그런 건물을 사고 있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기대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가스공사 남부발전 이제 1차 사업은 끝나지만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2기를 더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네. 한다고 했지만 지금 확실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언제일지 기약할 줄 모르는데 기약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죠. 저는 궁금한 게 그 외지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제 네. 건물들 뭐 원룸이니 다세대 주택이니 지었다가 지금 벌써 발을 빼고 있다 이 말인데 소득 사업 지원금으로 받긴 받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인수한다면은 그게 과연 이제 나중에 돈이 될까? 지원금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게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그 지원금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또 조례에서 또 세세하게 정해놓거든요. 그런데 이 정하는 부분을 어디에 소득 사업을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써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원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은 원덕 지역에 몇 프로를 써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하. 바다가 없고 모든 게 사라졌는데 네. 지금 뭐 가령 산촌이나 뭐 이제 농지가 좀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세대 건물, 펜션, 모텔, 심지어 모텔마저도 인수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국책 사업하게 되면은 건설 기간 중이든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든 공기업 직원들은 여기 와서 좀 살고 그러지 않나요? 예, 보통 그 공기업에서 200명 안팎, 그다음에 협력업체는 한 100명 안팎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네. 가스공사나 남부발전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사택을 다 지었어요. 아. 100세대 규모. 근데 100세대 규모에 그 한 가정이 들어가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두세 명씩 들어가 살아요. 실제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시내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일부가 이제 집에 살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못 짓게 하면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할 테고 그렇죠. 예. 또 지어주게 되면 뭐 이사는 안 오고 뭐 예. 독신자 숙소 뭐 이런 식으로 될 테고 공기업뿐만 그게 아니라 없어야 또 지역이 예. 살아나는데 예. 참 아이러니네요. 예. 뭐 다른 분야의 피해 뭐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예. 건설 효과의 어떤 그 단면을 봤는데 네. 수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사업으로 마을 공동원이 5개 정도 사라집니다. 그 뭐 항만 경계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 바다 면적이 2,100헥타르입니다. 2,100헥타르.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렵죠. 네. 2,100헥타르 얼마나 될까? 네. 네, 제가 축구장 면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네. 축구장 3,000개 정도 된다고 축구장 하더라고요. 3,000 개. 예. 보상을 받는 어민들은 그나마 좀 사정이 낫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닌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파생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협이나 뭐 원덕 지역에 속해 있지만 가까운 임원이나 이런 분들의 횟집, 뭐 상가, 그다음에 또 수협에 관련해서 뭐 종사하시는 중매인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량이 자꾸 줄 테니까요. 그렇죠. 아. 예, 유 기자님 저기 기자 생활하시면서 임원항에 새벽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저는 처음으로 그 경매를 하는 걸 봤거든요. 임원항에 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배가 30척이 나가서 네. 1톤을 어획을 해왔어요. 불과 경매가 30분에 끝나더라고요. 아. 이 경매에 있는 어민들이 하는 얘기가 예전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실제로 수협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해에 2,000톤 되던 게 네. 900톤, 1,000톤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늘어났는데 항만 바다의 어떤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니까 이제 조금 더 회복을 한 상태인데 이마저도 사업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항만 경계를 완전히 어로 행위를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서울섬 잘 아시잖아요. 네. 뭐 원덕 지역의 대표적인 그 관광 자원이기도 한데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해변들도 뭐 자갈 해변이니 다른 모래 해변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제 사업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인데 나름대로 하시던 민박이나 이런 부분에마저도 이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민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 신고 안 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자료를 남겨두지 않으니까 아, 이거 그렇죠. 보상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집도 안 지어주고 말이야. 뭐 이주 대책도 하라는데 이주도 말이야 갈라니까 말이야 돈도 적게주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뭐 못 가고 있는데 뭐 올 듯 합니까? 어장을 갖고 있다거나 뭐 큰 배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괜찮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네. 대다수는 보상금이 뭐 기껏해야 1, 2억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또 주택이 사업구역에 들어가서 보상받는 사람들 그쪽 지역의 주택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땅이 또 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자기가 대대로 내려오던 생활의 터전이죠. 근데 이걸 상실하고 가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당장 소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입이. 네. 바다에 의지해서 나가서 뭐 작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살았든 미역을 채취해서 살았든 어쨌든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얼마를 벌든 네. 벌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상금 1, 2억 받아가지고 시내에 집 한 채 장만했다. 아파트 한 채 장만했다. 그다음부터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런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 물론 지역개발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 네. 지역개발 반대하는 거냐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네. 그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분들이 진짜 도시 빈민으로 네, 내몰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뭐 굵직굵직하게 뭐 동의받고 이렇게 해서 보상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간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심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일방통행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또 선진국 아닌가? 그게 또 국가가 아닌가? 정부가 아닌가?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그런 어장 같은 경우에 바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경상도 지역에서 어떤 어민분이 어장을 했었는데 그 어장에 그 발전소가 들어온 거예요. 발전소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보상금을 가지고 원덕 지역에 오셨답니다. 원덕 지역에서 다시 어장을 하나 이렇게 등록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걸 또 보상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강릉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모 경찰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이제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자, 그쯤 얘기를 하고요. 이제 국책 사업이 어쨌든 간에 지역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폐해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앞으로 이제 지원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금이 1,500원 정도 되고 일부는 썼는데요. 지원금을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제가 보도한 이후에 이제 삼척 시장님을 뵀는데
삼척시장님이 지원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한다 했고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하니까 용역 발주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어떻게 정말 터전을 내주고 받은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배우지에 뭐 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조업체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다가 지금 유야무야 됐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흔히들 하고 계시는 그 발전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뭐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 뭐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력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이 취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동해에 지금 많이 건설됐고요. 강릉에 2곳이 지금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물론 국책은 아니지만 이제 민자 화력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 시설로 인한 어떤 지원이나 또 지역 경제의 어떤 소득 사업 연계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거는 좀 근본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척 원덕 지역의 어떤 국책사업 상황을 거울 삼아서 지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특화되던 어떻게 발전시키던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고민하고 또 향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삼척 원덕 지역에 6조 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사업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현재 공사가 한 9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나놓고 보니까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뭐 그렇게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공사 끝물에 이른 지금에 와서는 썰물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 그런 겁니다. 국책 사업 유치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국책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삼척 원덕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을 좀 거울 삼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시사점이 대단히 있는 그런 조기환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인호, 조기환 두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말싸움 이슈 두 번째 초대 손님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김동수 청장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진척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 자유구역 합니다마는 대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뭐 들어오니까 좋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경제자유구역은 뭐 이제 그 용어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네. 경제를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실 때 아주 그 규제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네. 그 말하자면은 사업을 하기 편하게 네. 그리고 유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단에 무슨 그 유인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지구 지정이 된 것이 강릉의 그 옥계와 구정지구 예. 그리고 동해시의 부평과 이제 망상지구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곳인데 최근까지 투자 유치 그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게 우선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투자 유치가 상당히 이제 시급한 문제고요. 네. 그 사실은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은 네. 일단은 저희 그 4개 지구 중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한 지역은 망상 지구가 이제 유일하고요. 여러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캐나다의 그 던디라는 그런 그룹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했고, 그다음 옥계 지구하고 이제 부평 지구, 그다음 이제 구정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자본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옥계 지구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그 강원도 개발공사에다가 이제 저희가 네. 위탁 의뢰를 했고요. 네. 지금 부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그 굴지의 공기업인 그런 LH 공사에서 네. 지금 이제 여기에 투자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뭐 강점이 있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저희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그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네. 오히려 이제
다른 경제 자유구역에 비해서는 여건이 조금 더 어렵다고 이렇게 봐지죠. 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낙후 지역이고 또 이런 그 인프라라든가 기반 시설이 안 깔려 있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기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나름대로 차별화된 장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동해안권 지역은 굴지의 그런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자연 자원도 네. 뭐 아시다시피 세멘트라든가 우리 여기 텅스텐 광석이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하여간 다양한 그런 광물 자원도 보유하고 있고. 그 던디그룹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던디그룹 합니다만은 뭐 얼핏 듣기에는 이 그룹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 무슨 뭐 캐나다의 워렌 버핏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진짜 굴지의 기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요. 네. 그 캐나다의 그 던디그룹은 그 캐나다 토론토 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네. 그런 그 건실한 기업이고요. 이 던디그룹이 볼 때 망상에 투자하는 것이 자기들 이익 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뭐 들어오겠다는 것일 텐데 강원도가 뭐 예뻐서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돈 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텐데 예. 이 사람들 와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물론 뭐 이게 뭐 정말 뭐 자선 사업하러 오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사업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들어오는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합 그 리조트, 그러니까 네. 복합 관광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옥계지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그 뭐 포스코의 마그네슘 그 재련 공장에서 뭐 사고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좀 그 비철금속 문제가 좀 주춤주춤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강원개발공사가 끼어서 이제 그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의 그런 페놀 사태 때문에 네. 조금 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당초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앵커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다른 중소기업 그 규모의 그런 기업들을 유인하는 예. 그런 앵커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었고 그게 약간 좀 주춤거리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그 떠나가지고 이제 아연 그 재련 사업을 하는 영풍그룹에서 예. 또 이제 투자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하여간 당초 계획보다는 그 페놀 사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요 두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옥계지구에 하겠다는 게 비철금속 소재 산업을 하겠다는 거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개발은 요번에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투자까지 이루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별로 그 좋은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직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네. 이런 이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지. 뭐 이게 옥계지구의 우리 계획 자체가 무슨 지지분자고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개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강원도만 뭐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공장 유치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차별성이 뭐가 있나요? 아까도 잠시 뭐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뭐 지금은 정말 뭐 무한 경쟁의 시대라 네. 그래가지고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각 지자체가 이제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하여간 우리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성패가 달린 건데 네. 저희가 하여간 모든 우리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발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그런 그 처녀지자라는 네. 말하자면은 기회가 더 많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무슨 네.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삶의 그런 질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강원도만큼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저희 장점을 굉장히 그 살리고 또 우리가 부족한 점은 또 저희가 보완해가지고 다른 그 지자체와 경쟁해서 저희가 투자에 취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옆집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충북이 예. 이제 이 강원권하고 그 동시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청이 생기고 이제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쪽 사정은 여기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충북은 저희보다 사정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물론 이제 다른 경제 자유구역이 이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면 충북은 상당히 그 여건이 좋은 게 네. 거기 이제 우리 세종시도 바로 인근에 와 있고 아하, 또 네. 거기가 이제 오창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오송 단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송 창원 이런 쪽인데 그쪽에 이제 옛날부터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명산업. 예, 생명산업 해가지고 헬스산업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보다는 조금 유리한 여건이고 그래도 근데 저희 지역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 8개 저희까지 포함해서 8개인데 그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4군데 중에서 지금 2군데는 개발이 확정이 됐고 네. 나머지 2군데도 거의 뭐 이제 가시적으로 개발 사업자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곳도 많이 있죠. 많죠. 지금 네. 한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해제시켰는데 네. 약 한 3분의 1이 해제가 어찌 됐어요.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우는 아이 젖준다고 지역에서 뭐 예. 중앙정부에다 대고 뭐 특구든 뭐든 좀 지정해달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 중앙정부가 일단 지정은 해주는데 예. 주고 나서 안 되면은 뭐 저기 해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 나 몰라라 나중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잔뜩 기대했다가 안 되면은 뭐 그런데 어떤가요? 중앙정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 중앙에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네.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말하자면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네. 경제자유구를 지정하게 돼 있고 네. 또 지정을 한 다음에는 진척을 상황을 봐가지고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은 해제를 시키고 네. 만약에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사도 있지만은 개발하겠다는 그런 그 명시적인 조금 가능성이 본 그 증거를 이제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야지만 이제 연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말로보다는 네. 이게 정말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그 기업인들 또 여기에 무슨 이제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들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이렇게 번창하고 뭡니까 풍성해져야지만 이게 이제 외부에서도 여기가 좋은 지역이구나. 네.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돈 벌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봤을 때 하고 예. 직접 내려와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서 움직일 때 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 뭐 다르다기보다는요. 네. 하여간 저희가 뭐 이런 경험이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와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저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이게 수도권하고 이렇게 지방 간의 이런 그 격차가 좀 많이 났다. 네. 그래서 시급한 게 우리 그 지역 발전에 조금 더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중앙정부 있을 때 좀 더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그때도 하긴 열심히 뭐 하느라고 했는데 이 실태를 와서 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더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낙후돼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고향 이제 뭐 사람이 수구초심이라고 말이죠. 예.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고향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좀 더 이제 구역청 잘 되도록 배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하겠습니다. 예,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2년 전에 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이게 뭐 천지개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좀 발전이 되겠다. 지역 발전의 전기는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살짝 실망감 좀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의 강점, 기회 이런 거 잘 이용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 한 발 더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원덕적의 국책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이제 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도 있겠고요. 국책사업이 여전히 고성부터 뭐 삼척에 이르기까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양립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주민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개발에 주민이 행복한가 주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을 제대로 전해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